코넥스 시장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코스닥은 알아도 코넥스는 생소하다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스닥 상장 요건이 안 되는 벤처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지난 2013년부터 개장한 주식시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생소한 분들이 많은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해마다 코넥스로 신규 유입되는 기업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늘은 외면받는 코넥스 시장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정희영 기자가 현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넥스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모두 7개로 지난 2016년 50개 신규 상장을 정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세입니다. 2016년 이후 5년 만에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겁니다. 초기 중소기업의 모험 자본 육성을 위해 지난 2013년 개설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당초 기대와 달리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로부터 오히려 외면받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를 비롯해 상장 유지를 위한 부담에 비해 실제 상장에 따른 기대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들이 그간 코넥스 시장을 노크해왔는데 최근 들어 코스닥 상장 진입 요건이 크게 낮아지면서 코넥스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 요건 등을 대폭 완화시킨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코넥스로 가는 것보다 이제 코스닥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자금 조달도 수월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브랜드 가치 효과도 있게 됩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의 진입 요건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적자 기업일지라도 상장할 수가 있게 되었고 여러 가지 시가총액이라든지 금액 요건들도 많이 완화가 되고 있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코넥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코스닥으로 갈 유인이 커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코넥스 기업에 한해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이 수월하도록 하면서 적자는 코넥스 기업들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지만 투자자들이 외면하면서 코넥스 시장에 대한 매력 반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코넥스 시장 대장주였던 툴젠의 경우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해 지난해 진행한 기관 수요 예측에서 저조한 성과를 거두며 공모가가 희망 범위 하단보다 30%나 낮은 7만 원으로 결정된 데 이어 상장 이후 주가도 내리막을 보이며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툴젠뿐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 이전 상장한 기업들 대부분이 상장 이후 주가가 줄곧 미끄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스닥으로 갈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직상장으로 가거나 스펙 상장을 하면 되는데 굳이 코넥스라는 단계를 하나 거쳐서 간다는 자체가 투심의 입장에서는 굳이 왜 코넥스를 거쳐서 가냐라는 그 부정적인 그 기업에 대한 시각이 있고 이와 더불어 장외 주식 시장도 급성장하며 코넥스 시장에 들어가야 할 유인이 적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최근 기본 예탁금 3천만 원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코넥스 시장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개선책은 없는지 증권부 박찬희 기자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기자, 지금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건데 문제점을 인식했으니까 좀 대안을 내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떤 점이 맞습니다. 개선이 되는 겁니까? 네, 한국거래소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이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원래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려면 3천만 원 이상의 이 기본 예탁금이 필요했는데요. 네.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기본 예탁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보다 제한됐던 투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넥스 상장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가 됩니다. 먼저 공시대리 의무를 완화하고 일부 법인의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서 상장 유지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예. 신속 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 역시 완화되는데요. 기존의 이전 상장 요건이었던 상장사 매출 증가율 20%가 절반인 10%로 대폭 줄어듭니다. 여기에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로 코스닥 이전 상장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면서 이전 상장 경로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도 조성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기관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는 계획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거래소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듣기로는 지원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적용되던 기준들이라든지 규제들을 좀 완화해주는 이런 방안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렇게 장벽을 낮추는 게 우려가 되는 부분도 많은 게 사실이고 이게 실제로 좀 효과가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이 겉핥기식 방안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기업 전용 시장으로서 중소기업들의 초기 자본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하지만 설립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들은 상장에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상장하더라도 유지 규정이 까다로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번 당국의 활성화 방안으로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1차원적인 해결책이라면서 현재 코넥스 시장은 기업 부족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더라도 유동성과 거래량이 현저히 낮아서 되팔기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코넥스 시장이 국내 증시를 넘어서 이 글로벌 증시나 암호화폐 등 다른 투자 수단에 뛰어넘는 그런 자신만의 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최일구 에세론 자산운용 부사장은 투자자 입장에서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에 비해서 펀더멘털이 약하기 때문에 투자 확신을 갖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코넥스 상장사에 관심을 갖게 할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도 많은 상황이라서 뭐 코넥스 시장이 얼마나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을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지금 나온 방안들이 좀 1차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좀 어떤 방안이 있어야 실제로 이 코넥스 시장을 좀 살릴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 진입 장벽을 낮추기보다는 무턱대고 시장 규모를 키우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상대적으로 상장사 펀더멘털이 약한 코넥스 시장은 양적 성장이 아닌 이 질적 성장을 해야 할 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상장 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와 투자 활성화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상장사에 대한 혜택 강화 방안으로 법인세와 자본소득세 등 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상장 유지 비용 감소와 코스닥 이전 상장 요건 완화 역시 좋은 지원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이 투자 활성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됐는데요. 먼저 코넥스 시장 상장사들의 펀더멘털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량 기업 상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우량 기업들을 끌어올 그런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이렇게 유입된 우량 기업들이 코스닥에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하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해서 내부 회계 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해서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 기업이 늘어날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장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부정 기업을 퇴출하기 위해서 회계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최일구 에세론 자산운용 부사장은 현재 코넥스 시장은 이도저도 아닌 계륵의 느낌이 강하다라면서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 활성화를 도와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금융당국은 시장을 만들어 놓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코넥스 상장사를 위해서 적극적인 관리, 홍보를 해야 하고 나아가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우량 기업 발굴에도 힘을 써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사실 우량 기업을 발굴해내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지금 투자자들이 이런 부정기업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규제를 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텐데 좀 답답하긴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외에는 좀 참고해볼 만한 사례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 증시를 참고할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 증시는 우리 증시와 비슷하게 이 대기업을 위한 메인보드 시장과 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카탈리스트 시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카탈리스트 시장은 자본소득세 0%에 이 법인세도 17% 수준이라서 세제 혜택이 눈에 띕니다. 또한 상장 주관사가 초기 검증을 맡아서 승인까지 책임지는 형식인데요. 상장 주관사가 상장 이후 해당 기업의 투자까지 도맡아 하는 선순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은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규모만 키울 것이 아니라 이 싱가포르 카탈리스트 시장처럼 상장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침체되는 코넥스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싱가포르 사례는 충분히 참고해 볼 점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장벽을 낮추기만 하는 게 과연 활성화 방안일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만 정말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좀 보완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증권부 박찬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